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간 이번 영상에는 드라이 브러싱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드라이 브러싱, 즉 마른 붓질이죠. 붓에 물감을 거의 닦아내 가지고 거의 물감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 표면에 살살 붓질을 해서 질감 표현 및 다양한 표현을 해주는 기법입니다. 자, 영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페인트가 해져서 까지는 표현도, 그러면서 요철이 강조되는 표현도, 또 모서리를 하이라이팅하는 표현도, 배기구의 매연 표현도. 자, 이처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드라이 브러싱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붓이 매우 건조하고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요철 부분이나 아니면 거칠은 질감 부위를 중심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은 그 질감과 요철이 살아나면서 더 디테일함과 리얼함을 더해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뿐만 아니고 물감의 양을 많이 쓰면은 배기구의 그 스모크라든지 아니면은 배연기의 그 포연이라든지 탄매라든지 그렇게 남은 자국들을 쓸 때 드라이 브러쉬가 또 괜찮은 효과일 수가 있어요. 원래 에어브러쉬로 그런 스모크나 탄매를 표현을 해주는데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라면은 드라이 브러쉬를 응용을 해서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드라이 브러쉬의 재료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드라이 브러쉬는 그 특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감이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건조 속도가 느린 물감을 쓰는 게 좋겠죠. 건조 속도가 느린 물감? 이거 제 방송 계속 보셨다면 기억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건조 속도가 제일 느린 유화물감. 유화물감은 드라이 브러싱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편입니다. 다만 유화물감이 기름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건조가 느려서 쓰기 불편하시다면은 에나멜을 써주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라카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에나멜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건조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면서 기름기가 많아서 약간 좀 번진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할 때는 에나멜이 괜찮아요.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은 이렇게 유화 에나멜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붓인데요. 붓은 여러 가지 사이즈에 다양한 것들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붓의 모양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붓들을 다양한 부위에 써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저도 한번 시험 삼아서 써봤습니다. 그 GSI 크레오스에서 나오는 스펀지 붓인데 이거를 드라이 브러싱에 좀 활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테스트를 해줘 봤는데 그냥 익숙해지면 쓰기 괜찮은 정도 수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스펀지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짠! 휴지. 네, 휴지를 써줍니다. 드라이 브러싱에서는 휴지가 꽤 중요합니다. 붓에 묻은 물감을 이제 닦아내는 기법 위주로 하기 때문에 휴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휴지 아니어도 걸레나 천 같은 거를, 마른 걸, 젖어 있는 건 안 되고 마른 걸레나 마른 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닦아내기 위한 천도 같이 있으시면 좋고요. 용제는 에나멜 신너든 아니면 클리너든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가끔 붓을 완전히 빨아줄 때 정도? 그 정도에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브러쉬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화도 한번 써보고 에나멜도 같이 써볼게요. 자, 먼저 에나멜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조금만 덜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붓에 물감을 묻혀줍니다. 진하게, 용제 안 타고 진하게 묻혀주고요. 이렇게 바닥에 문대서 농도를 줄여주고 휴지에 이렇게 물감을 문대서 닦아줍니다. 어느 정도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렇게 휴지에 물감을 묻히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좀 진하게 표면에 물감을 많이 묻히고 싶은 경우에는
덜 닦아주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아주 건조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많이 닦아주는 게 좋고, 네,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보세요. 드라이 브러쉬로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해지듯이 쓸어서 올라오는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말 그대로 마른 붓질이기 때문에 한두 번 스트로크로는 잘 안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붓에 물감을 얼마나 넘겼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렇게 사실 치핑으로 이렇게 붓으로 표현한 치핑만 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획일적이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진 것도 조금씩 더 해주면 좋아. 한번 이쪽 팬더에도 해볼게요. 이 정도? 저는 뭐 이 정도 되면 합니다. 하면은 이게 마른 붓질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표면의 굴곡이나 요철들을 자연스럽게 부각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더럽혀지거나 풍화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페인트가 해진 표현을 또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얘 한번 써줘 볼게요. 스펀지붓. 엊그제 사가지고 제가 또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펀지 붓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물감이 뭉쳐서 묻은 부분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초점 안 맞았었어. 만들면서 초점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 조금 컨트롤은 필요해요. 이게 물감 묻히는 거랑 물감 닦아내는 거랑 그냥 스펀지이기 때문에 안에 물감이 많이 먹혀 들어가거든요. 꽤 재밌게 되네요. 일반적인 붓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속도감도 좀 난다고 해야 되나? 머금고 있는 물감이 안에 많으면서도 건조하게 표현이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하네요. 애구도는 좀 끝에 보시면은 벌써 빵꾸 뚫렸거든요. 제가 좀 거칠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얇게 써준다면은 드라이 브러쉬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고 드라이 브러쉬를 또 뭐라 했었냐, 이렇게 궤도에 뭐 요철 부분, 돌출된 부분, 튀어나온 부분에 은색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은 이게 궤도가 굴러다니면서 궤도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이제 은색 까진 느낌이 나거든요. 물감은 타미야 실버 크롬 에나멜을 써주고요. 물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굳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신너를 톡 집어서 약간 섞어줘도 되긴 돼요. 진짜 톡.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요철부에 문대주면 바로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건 있잖아요. 그 메카니쿠라에도 좀 써먹어 볼 수가 있어요. 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고토부키아, 헥사기어, 벌크암 알파. 여기다가 한번 해줘 볼게요. 이거 사출색이에요, 사출색. 아예 칠 안 했거든요. 옷에 물감을 이제 휴지로 닦아서 말렸다 하더라도 최대한 가볍게 모서리에 스치듯이. 약간 붓을 세게 눌러주면서 하면은 그만큼 세게 표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색 드라이 브러싱을 이렇게 해주면은 메카닉에도 꽤 그럴듯한 실감나는 페인트 까지고 해진 표현, 그런 것들을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서리 쪽에 포인트도 살려주면서 이게 또 드라이 브러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벌크암 알파 감사합니다. 자, 스모크 표현은 한번 유화로 해볼게요. 이렇게 번트 엄버로 먼저 좀 밑밥을 좀 깔아주고요. 약간 탄매가 또는 이제 매연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래도 갈색 계열이 좀 섞인 그런 검은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얇게 묻어서 좀 갈색으로 보이고, 중앙 가운데 부분은 진하게 남아서 검게 보이고, 그런 느낌을 좀 한번 표현해주고 싶어서 번트 엄버를 먼저 밑색을 깔아봤어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를 번트 엄버와 섞어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색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유화 광택이 좀 남아있는데 좀 마르고 나면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클리어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기운을 몰아서 호구도 하면은 색깔 너무 진하다 싶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쓴 마른 붓 이용해 가지고요. 마른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 브러쉬가 유화가 묻은 곳을 좀 털어서 퍼뜨려줘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마른 붓 이용해가지고 좀 퍼뜨려줘도 괜찮죠. 자, 그럼 여기 이런 엔진 그릴도 한번 강조를 해볼까요? 다른 부분이랑 약간 색깔이 달라 보이면 괜찮겠죠. 이것도 드라이 브러싱으로 얇게 분대서 한번, 이게 망사로 돼 있거든요. 메쉬 망사로 돼 있는데 이 망사에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으로 살살 긁히면서 이 망사 부분만 좀 더 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릴이 더 잘 보이니까 그냥 단조롭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도 한번 해줘볼까요? 여기 포탑에 방수천 있죠. 이 방수천에 표현도 드라이 브러쉬를 한번 살짝 사용해서 해볼게요. 유화색을 섞어서
요 기본색보다 조금 더 밝고 밝은 색을 만들어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세밀하게 여러 번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만 강조가 돼요. 튀어나온 부분에만 물감이 칠해져서 강조가 되고, 안 튀어나온 부분에는 물감이 안 묻기 때문에 강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굴곡이 많은 표면이나 굴곡이 이렇게 돌출된 게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고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방패의 방수포의 굴곡이 강조가 되죠. 자, 그럼 아까 만들었던 색을 이용해서 요철도 한번 해보자 볼까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유화는 에나멜보다 좀 더 많이 닦아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손잡이 윗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서 이 하나하나들의 디테일도 또 살려 보이는 거죠. 요철부를 좀 살려주는 게, 입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치를 떠는 단어인데요, 밀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의 밀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 한정된 그림이나 화폭 안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짜임새 있게 조화롭게 꽉 들어찼느냐, 그걸 밀도라고 하거든요. 그 미대 입시생들은 진짜 이 밀도란 단어 들으면 치를 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철이나 이런 걸 표현을 해서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강조해 주는 게 이 모형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물론 꼭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밀도를 올린다는 게 꼭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디테일이든 아니면 모형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유화물감 번트 시에나 색을 이용해서 녹이 페인트 아래 금속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페인트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 표현 하려면은 표면이 거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조질감 표현되어 있는 전차에다가 쓰면 괜찮아요. 이거 할 땐 너무 많이 문들 필요 없어요. 그냥 약간만 색변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들어가면은 진짜 너무 낡아 보이거든요.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페인트가 그 페인트 아래에서 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표현이 되죠. 너무 과했다 싶으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마른 스펀지 붓으로 좀 닦아줘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을 좀 써줘 봤는데요. 외견상의 큰 차이는 안 보이죠? 이거는 뭐 오일닷이나 필터링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법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세세하고 깨알 같은 부분들을 강조를 시켜주면서 모형의 밀도도 살려주고 디테일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질감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아까 전에 메카닉에도 쓰셨던 걸 보셨을 겁니다. 볼카 말파에도 쓰셨던 걸 보셨다시피 이렇게 메카닉에도 들어가면은 메카닉이 꽤 리얼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 브러쉬라는 기법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꽤 뭐 재미있게 모형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드라이 브러싱의 주의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셨다시피 그 농도에 되게 민감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묽지 않게 물감을 충분히 휴지에 닦아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은 디테일을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 디테일에 빠져버리면은 전체적인 그 조화가 깨진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다가도 잠깐 전체적으로 보면서 잘 됐나? 어색한 게 없나?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드라이 브러쉬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스펀지 붓이라든지 이런 붓 외에도 실제 스펀지를 약간 찢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재료들을 써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기법 개척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T55 완성이 멀지 않았죠. 다다음 시간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한 주도 행복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